안녕하십니까. 파이썬 7장 1절 표준 모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듈 사용하는 방법. 이제 모듈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매스라고 하는 모듈과 랜덤, OS, 데이터 타임, URL 라이브러리 모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듈을 어떻게 임포트 시킬 건가, 어떻게 이제 소스에 이제 넣을 것인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as라고 하는 키워드를 배우게 될 거고, 뭐 파이썬 문법, 아니 문서를 뭐 보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은 코드를 분리하여 공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모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듈이 있고 외부 모듈이 있습니다. 이제 표준 모듈은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장된 모듈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이제 외부 모듈, 그 바깥에 프로그래머들이 잘 만들어진 모듈 같은 경우는 그 모듈을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도수 화면에서 pip install 모듈 해가지고 일단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용할 때는 import 모듈 이름을 쓰시면 그 모듈에 있는 함수나 변수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학 관련된 함수들이 무진장 많이 있을 건데, 그 수학 관련된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함수는 기본적으로 표준 모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스는 표준 모듈이기 때문에 설치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만 import 매스라고 하는 요거를 소스 맨 앞에다가 쓰고, 그리고 나서 이 매스 모듈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스라고 딱 써놓고 점을 찍으면 마우스 오른쪽에 이렇게 메뉴들 쭉 이게 뭐 마우스 오른쪽이라기보다 점 찍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옆에 이렇게 메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매스라고 하는 모듈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목록이 쭉 보이거든요. 뭐 물론 그 함수 이름을 외우면 바로 쓰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딱 보면 헷갈리는 것들은 여기서 보고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모듈은 여러 개의 변수와 함수를 가진 뭐 집합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mport math라고 해놓으면 math라고 하는 모듈에 속해 있는 많은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 이제 요 1이라고 되어 있죠. 요 1은 숫자 1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요 1은 뭐냐면 라디안입니다. 우리가 3.14면 파이죠. 그러니까 1이면 약 한 50몇 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 50몇 도 되는 값이 들어가서 나온 결과가, 당연히 사인, 코사인은 0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 모듈의 이름을 앞에다 꼭 써준다. 그래서 모듈 점 함수 이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변수도 모듈 이름을 쓰고 변수를 쓰는 겁니다. 자, 매스라고 하는 모듈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다양한 함수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파이썬 공식 문서를 통해서 모듈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 3이라고 하는 건 버전 3이라는 얘기고,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밑에 index.html 들어가셔서 여기서 원하는 함수, 원하는 모듈 이름을 검색을 해서 모듈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글에 가서 파이썬 해놓고 모듈 이름을 쓰면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프롬 구문, 다양한 함수를 계속해서 입력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프롬 구문을 쓰는데요. 프롬 다음에 모듈을 쓰고, 그 다음에 임포트하고, 여러분이 쓰고 싶은 변수나 함수를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해주면, 매스가 모듈이고, 매스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정의를 해주면, 얘네들은 앞에 매스를 안 써도 돼요. 원래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스.sin 1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 모듈명을 생략하고 써도
이제 컴파일러가 이걸 이해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as 구문은요, import 모듈 as 그 다음에 사용하고 싶은 10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듈의 이름이 길어지게 되면 쓰는 게 귀찮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ass.sign 이렇게 써야 되는데 mass가 이제 네 글자잖아요. 요거를 쉬운 글자로 자기가 원하는 글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M으로 바꾸면 닉네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닉네임. 이렇게 해서 타이핑하는 그 시간을 줄이는 거죠. 자,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은 난수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수에 대한 관련된 문서를 보고 싶으면 구글에서 파이썬 랜덤 이렇게 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파이썬 공식 사이트고요. 여기 3은 버전이 3이란 얘기죠. 라이브러리에 여기 지금 모듈로 된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치고 검색 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원하는 모듈명을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원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시키고 그리고 나서 여기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가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실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을 이렇게 유니폼리 해놓고 숫자를 정해주면 요 안에 있는 숫자의 실수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균등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10이 있고 여기 20이 있으면 10과 20에 있는 난수를 생성할 때 이쪽 부분에 있는 난수와 이쪽 부분에 있는 난수와 이쪽 부분에 있는 게 만약에 공간이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 발생할 확률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게 유니폼리 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난수를 생성하는 거고요. 이제 뭐 가우시안 난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떤 형태냐면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난수가 여기에서 여기 평균 여기에서 발생되는 난수의 확률이 이런 데보다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즉 만약에 100개의 난수를 생성했을 때 그 100개의 평균을 구하면 우리가 지정된 값이 평균이 되고 그리고 그거의 표준 편차는 얼마다. 보통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져서 가우시안 난수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가우시안 난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준 거고요. 초이스는 이 안에 있는 리스트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셔플은 여기는 이게 막 섞는 겁니다. 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이죠, 표본.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여기 있는 데서 랜덤하게 뽑아내겠다는 얘기죠. 자, 이게 다 난수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예, 여기 랜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함수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from 구문을 이용해서 임포트 시키면 되는데 요거 지금 오타이고요. 타임이 아니고 여기 랜덤입니다.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 랜드 레인지, 뭐 초이스 이런 함수들을 이렇게 선언해주면 요것들은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명을 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ince 모듈은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가진 모듈이고요. 명령 매개변수 받을 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since argument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파이썬을 실행할 때 들어가는 매개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매개변수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건데 이 뒤에 슬라이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since 해놓고 get 윈도우 버전, 윈도우 버전을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버전에 대해서 출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요. 이게 다섯 번째 주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실행할 때 이렇게 실행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그 터미널이라고 하는 그 메뉴 그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지만 만약에 사람이 직접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려면 파이썬 쓰고 파일명을 이렇게 씁니다. 이 뒤에 맥이벤수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맥이벤수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요 다섯 번째 행의 결과물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버전,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그 다음에 버전, 윈도우 버전이고 요거 출력하라고 해서 출력된 화면입니다. OS 모듈은 운영체제에 관련된 기능을 가진 모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거나 또는 폴더 내부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보는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import OS라고 쓰면 OS를 이제 import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체제, 그 다음에 여기 CWD는 요거는 이제 현재 폴더, 뭐 디렉토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현재 디렉토리를 출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폴더 내부에 있는 요소들을 출력하는 거죠. 이게 dir은 이제 디렉토리, 옛날에 디렉토리라고 표현했고 dir이라고 한 게 디렉토리 약자를 딴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목록들이 쭉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mkdir이라고 돼 있고 rmdir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은 탐색기에서 폴더를 생성할 때 그냥 아이콘을 이용해서 폴더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리눅스나 이런 데서는 폴더를 뭐 폴더라고 하는 디렉토리라고 할 텐데 디렉토리 생성할 때 이렇게 mk make의 약자를 따서 mkdir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폴더 지울 때는 rm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명령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헬로우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하는 거고 이건 헬로우라고 폴더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함수들은 여러분 윈도우에서 그 시작 옆에 있는 곳에 이제 실행해서 cmd를 치면 검은 창이 나옵니다. 거기서 명령을 때렸을 때 실행되는 그 명령어들을 여기에서 파이썬 소스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드를 쓰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요 파일이 실행되고 나면 자동으로 이제 파일을 닫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요거를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지금 as는 뭐 얘하고 일 거고 요 뒤에 있는 걸로 대용해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일이 요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어놓은 파일에 대해서 헬로라고 하는 문자를 작성하겠다,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하는 파일에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 헬로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을 입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이름을 리네임 파일명을 바꾸겠다는 거죠. new.txt로. 그 다음에 그 new.txt를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remove 파일을 삭제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cmd 검은 창에서 여기 dir이라고 치시면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명령을 쳐도 마찬가지 파이썬에서 이렇게 치면 시스템에 cmd에서 명령을 때린 결과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도수 화면에서 이제 검은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dir 치면 요 정보 디렉토리가 쭉 나오고 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들이 쭉 보여집니다. 여기는 지금 파일들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진 거고요. 자, 운영체제 현재 운영체제는 NT라고 하는 거고 경로는 이렇게 되고 파일의 내부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파일 목록이 쭉 보여지는 거죠. 자,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이거는 데이트와 타임에 관련된 모듈이고요. 날짜 형식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지금 데이트 타임 밑에 데이트 타임 .now라고 하는 함수로 현재 시간을 받아서 여기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now.2를 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현재 연도, 현재 달, 현재 일, 현재 시간, 현재 분, 현재 초가
출력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소스를 실행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날짜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뒤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앞에 있는 줄이었고요. 여기 output A, output B, output C, 요것이 요거 프린트물을 통해서 출력이 되면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세 가지 종류를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now.string time, string format time이라고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y는 시간이고 m은 달이고 d는 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요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이게 지금 줄바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요 순서대로 출력을 하면 아까의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다양한 시간 처리를 가능한데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간에서 일주일 요거에다가 여기 지금 타임 델타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요. 여기 매개 변수에 값을 넣어주면 현재 시간에 그 값만큼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즉 현재 시간에 일주일을 그러니까 1인이니까 일주일 더해주는 거고 하루를 더해주고 1시간 더해주고 1분 더해주고 1초를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나온 값을 애프터라고 하는 곳에 저장해 놓고 요거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요 시점으로부터 일정 간격의 시간으로 어떤 출력이 되겠죠. 결과가.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지금 보시면 아까 이제 연도는 지금 2019년입니다. 이건 2019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아마 이게 4월 23일이었을 겁니다. 23일 한 뭐 2시 38분 25초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요 시간을 일주일 아까 위크에 1을 더해줬죠. 그러니까 7일이 더해주고 뒤에 2를 더했으니까 결국 8일을 여기다 더해줘요. 23일에 8일을 더해줘서 5월 1일이 된 거고요. 그다음 2시간을 3시간으로 38분은 39분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출력된 거는 결국은 그렇게 현재 시간으로부터 일정 간격만큼 후의 일을 출력하게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요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시간에서 리플렉스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재 연도에서가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을 1년 더해주니까 2020년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변경이 없었으니까 현재 시간이 되는 거죠.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 그래서 요거의 결과물은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타임 델타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한 시간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 시간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1년 후를 구할 때는 리플렉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타임 모듈은 뭐 이렇게 임포트 시키면 되고 타임 모듈에 있는 슬립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건 종종 쓰이는 건데 일정 간격 동안 정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자열을 출력하고 타임 슬립하고 5가 있으면 5초 동안 쉬었다가 다시 이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간격을 쉬고 싶을 때 정지하고 싶을 때 쓰는 함수입니다. 자, 이거 URL 라이브러리 모듈인데요. URL을 다루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웹에 관련된 걸 할 때는 요 모듈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URL 라이브러리를 로부터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을 임포트 시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안에 이게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요 함수를 통해서 결국 특정 사이트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정 사이트에 대한 요 타겟 값을
읽으면 결국 요거는 뭐냐면 사실 요 웹으로 접속을 해서 HTML 문서를 가져옵니다. 그 HTML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읽고 그것을 출력합니다. 그럼 HTML 그 소스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정 URL 주소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HTML 문서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앞에 B라고 써 있는 것은 이게 바이너리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준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자, 표준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물론 이 표준 모듈을 사용하려면 임포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단지 표준 모듈이 아닌 외부 모듈은 뭐예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고 임포트를 시키는 겁니다. 내 표준 모듈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as라고 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별칭, 닉네임, 별명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소스의 길이가 그 변수나 이런 이름의 길이가 길어지면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파이썬 문서는 파이썬에 관련된 내용들, 문법들을 알고 싶을 때, 사용법을 알고 싶을 때 참고하면 좋을 문서들입니다. 자, 확인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가 다음 중 매스라고 하는 모듈의 함수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코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임포트 다음에 매스 모듈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from 다음에 모듈명이 들어가고 임포트 임포트 혼자 있을 때는 모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뭐예요? 함수나 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모듈명이 임포트 뒤에 있는 거고 요것도 모듈명이 여기 있고 이걸 간략하게 M으로 쓰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매스라고 하는 모듈로부터 모든 함수나 변수를 갖다 쓰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자, 모듈 알고 있는 모듈을 좀 쓸 건데 뭐 이 책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랜덤도 모듈이 되고요. 랜덤. 자, 랜덤 난수에 관련된 걸 그리고 판다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판다스. 자, 판다스. 판다스는 어떤 거냐면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넘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선형대수, 뭐 내지는 배열, 행렬 관련된 연산에 필요한 거고 사인파이도 있고 맵플롯 라이브러리도 있고 시본도 있고 다양한 모듈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겠죠.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